효성 중고 네. 지난주였나요? 340만 원까지 네, 터치했더라고요. 이 전력기기가 정말 지난 한 2년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뭐 기본 10배씩 올랐으니까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숫자가 계속 좋아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사이클이고 뒤에 AI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공급은 없고 만드는 업체 전 세계 지금 3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결국엔 숫자와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되게 오래 갑니다. 그냥 변압기 잘 팔리겠지 이게 아니고요. 팔리는데 그게 매분기 숫자로 탁탁 찍히니까. 그래서 저는 변압기가 뭐 올해도 계속 숫자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올라서 부담은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쉽게 그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3월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컸었는데 4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이 또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이 시장 확실한 상승장으로 돌아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유효할지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이 되고 그래도 코스피 지수도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은데요. 최근의 시장 흐름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아마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 것도 아닌데 이미 뭐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고 또 코스피도 지금 이제 6,200을 넘어서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 안 되는데도 이렇게 좀 강한 거 보고 뭐 작년 4월에 관세 전쟁과 비슷하게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이거 뭔가 또 시장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시장이 항상 맞습니다. 시장이 왜냐하면 결국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끝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빨리 올라온 배경은 결국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실적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기대감 때문이어서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3월 한 달은 너무 변동성이 컸지만 일단 4월 들어와서 그 시장의 관심사가 이란의 어떤 이제 전쟁 리스크보다는 AI의 성장, 뭐 개별 기업들의 이익 기대 이런 것들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면서 확실히 좀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4월 20일 기준으로 코스피 6,200선 돌파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하려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더 시장이 좀 레벨업 하려면 일단 그래도 좀 저 호르무즈 해협이 좀 풀려지면 좋아요, 사실. 네네. 요게 아직은 좀 찝찝하죠. 방송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이제 협상을 한다 만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명확하진 않지만 근데도 시장이 뭐 어쨌든 그냥 오르곤 있어요, 꾸준하게. 그걸 보면 시장에서는 결국 끝날 거다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안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장기간 봉쇄되면 경제적 피해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자극할 맞습니다.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전고점 돌파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순위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쨌든 그 호르무즈 해협이 좀 어쨌든 좀 개방되는 거 요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도 너무 좋았지만 뭐 하이닉스라든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이 AI 지출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터졌던 그 3월에도 바뀌질 않더라고요. 미국의 빅테크의 어떤 투자 확대. 얼마 전에 아마존 CEO도 계속 우리 투자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AI 지출에 대한 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만 좀 나온다면 뭐 전쟁 리스크가 어쨌든 좀 많이 완화되는 국면에선 우리나라도 사상 최고가는 한번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정부 정책인데 이 밸류업 기대감이 계속 작년부터 있었죠. 뭐 상법 개정도 여러 번 했었고 남은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중복 상장 방지하는 규정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인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이 상장돼 있어요. 되게 독특한 구조죠. 그래서 그게 할인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걸 이제 못하게 하겠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중복 상장이 좀 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제도화하겠다. 그걸 아마 6월이나 아마 이때쯤 아마 규정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변수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좀 잘 나와준다면 시장은 계속 저는 좀 일단은 우상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네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 네. 실적 발표, 그리고 정부 정책.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주는 뭐 반도체 진영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명확하게 반도체고 반도체가 이익도 가장 좋잖아요. 이익도 뭐 압도적인 데다가 지금 성장성도 좋죠. 뭐 AI 투자가 뭐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걸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익에서 이길 수 있는 업종도 없고요. 뭐 전 세계 1등이라고 하더라고 지금 내년 이익 기대가 1등인데 지금 이익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주가도 많이 못 올랐어요. 생각보다 PER도 지금 5배밖에 안 되니까 너무 싸고 그래서 일단은 주도주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분도 다 이의제기 못하는 상황이죠. 반도체가 1등이라는 건 뭐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데 뭐 유리기판이나 MLCC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쪽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근데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기판, MLCC, 반도체랑 같은 산업이죠. 어떻게 보면 IT 산업인데 여기도 이제 똑같은 케이스인 게 뭐냐면 공급은 적고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메모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제품이죠. 우리가 흔히 뭐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거 말고요. AI 데이터 센터에도 그 기판들 다 들어가죠. MLCC도.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 고성능이니까 기판 크기도 크고요. 이 층수도 높아요. 높으니까 거기 들어간 소재 사용량도 많아지고 MLCC도 일반 MLCC가 아니라 굉장히 고성능의 MLCC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에는 아무 회사 제품이나 넣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삼성전기가 이번에 MLCC 이슈로 주가가 정말 엄청 미친 듯이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맞아요. 정말. 네. 그래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네. 70만 원까지 지금 갔다 왔잖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 다 하잖아요. 기판 하죠. MLCC 하는데 이 두 개가 다 데이터 센터에 다 들어가는데 특히 MLCC 전 세계 2등인가 3위를 해요. 전체 MLCC는. 근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는 1등이 전 세계 무라타라고 있거든요. 아, 네, 일본. 네, 일본에. 네, 네. 거기가 일반 범용에서도 압도적인데 AI 데이터 센터만 딱 따로 떼놓고 보면 무라타랑 삼성전기가 점유율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기가 AI 데이터 센터용으로는 무라타랑 거의 대등하다는 거예요. 일반 범용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점유율이. 그만큼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 비싸거든요. 단가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아무 회사나 만들 수가 없어요. 거의 두 회사가 그냥 과점하더라고요. 이 시장 자체를. 그래 버리니까 진입 장벽도 네, 그럼 높다는 되게 거네요. 높죠. 그래서 PER도 지금 무라타보다 싼 편이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뒤늦게 반영하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기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많지만 대만과 많이 경쟁을 하지만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에 큰 기판들 들어가고 기판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기판들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에는 CPU, GPU, 메모리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판이든 우리가 만드는 기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우리 한국의 뭐 반도체, 기판, MLCC 삼각 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데이터 센터 효과를 누리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계속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가는 좀 사실 많이도 올라왔어요. 그건 이제 약간 좀 부담은 되겠지만 사이클은 아직은 좀 끝나진 않았다. 여전히 수요는 탄탄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많이 늘면 안 좋아져요. 근데 지금 여기도 몇 년간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공급을 늘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도체랑 공급 못 늘리고 이제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데 또 시간 걸리고. 예,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계속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제가 찾아보니까 주가 측면에서 진짜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 업체 효성중공. 네, 맞습니다. 지난주였나요? 340만 원까지 네, 터치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주가에 대해서. 이 전력기기가 정말 지난 한 2년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뭐 기본 10배씩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올랐던 배경은 사실 이것도 똑같죠. AI 데이터 센터나 거기에 이제 전력망이 필요한데 사실 그게 없으면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미국의 그 이 전력망이 너무 노후화돼 있죠. 네, 그 교체 수요까지 이제 두 개가 같이 겹쳐버린 거죠. 근데 변압기는 만드는 회사가 준비된 게 몇 개 없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변압기 수출이 크게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주가 10배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부담되죠. 이게 여기 더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숫자가 계속 좋아요. 아니 뭐 그 목표 주가도 보니까 400만 원 이렇게 보는 맞아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그렇게 올릴 때마다 처음엔 다들 의심하죠. 저게 말이 돼. 근데 거길 계속 갑니다.
그 왜 갈 수밖에 없냐면 이게 피크아웃이 올 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피크아웃이 안 오고 계속 이익이 우리 예상보다 더 좋았고요. 수주가 계속 쌓여요. 그리고 공급이 많이 안 늘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제 이런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 이런 걸 보면서 좀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8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던 게 그때는 이제 다들 그랬죠. 언젠가 피크아웃 올 거다 반도체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왠지 좀 전력기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사이클이고 뒤에 AI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공급은 없고 만드는 업체 전 세계 지금 3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해요 지금. 거기다 장기 공급 계약까지 맺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전력기기를 투자해서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 그냥 쳐다만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엔 숫자와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되게 오래 갑니다. 그냥 변압기 잘 팔리겠지 이게 아니고요. 팔리는데 그게 매분기 숫자로 탁탁 찍히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압기가 뭐 올해도 계속 숫자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올라서 부담은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쉽게 그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업종들도 꼭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거는 오래 가긴 좀 어렵고 이번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숫자가 좀 나오면서 가기 때문에 근데 그 숫자가 이제 배신을 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검증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반도체, 유리기판, MLCC, 그 다음에 전력기기까지는 숫자가 좀 확실하게 찍히고 네네. 있는데 이 반도체에서 또 확산되고 있는 최근에 주목받는 테마 중에 하나가 광통신, 양자컴. 여기는 아직 사실 숫자가 좀 찍히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에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 광통신도 그렇고 이제 양자도 아직은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양자는 좀 멀죠 아직은. 그렇죠. 양자는 되게 멀고 약간 테마 성격이고 근데 광통신은 실제 이제 기술이 좀 나와 있고 이미 적용하는 미국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현실에 거의 다가오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거를 뭐 엔비디아도 적용한다, 뭐 브로드컴도 적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결국 그러면 이거를 적용했을 때 이 기업들이 진짜 돈을 얼마나 벌 건지 요거는 아직 몰라요. 이것도 우리가 좀 검증하는 시간이 예, 필요하네요. 근데 주가는 또 많이 올라왔죠. 네네. 최근에 광통신 관련주들이. 그래서 뭐 어느 주도주나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변압기 올라갈 때 또 방산주 올라갈 때 방산주도 옛날에 폴란드 수주 딱 받고 급등했다가 숫자 확인할 때까지 또 지지부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나오니까 이제 주가가 엄청 또 올랐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통신 관련주도 결국 숫자가 뒷받침이 안 되면 되게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이미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기업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 지금 여기서 뒤늦게 추격하지 마시고 뭐 보유는 하시되 검증은 할 필요는 있다. 숫자가 진짜 얼마나 나오냐.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는데 어떤 기업이 얼만큼의 진짜 매출액으로 여기서 수혜를 받는지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실적을 봐야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껍데기였는지 아니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